2023년 4월 15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아마 일전에 저희 국제법무팀에서 무역협회, 키타의 무역협회 무역거래 관련돼서 상담하는 그런 자문위원이 있고, 그렇게 이제 트레이드 프로라고 하는 이제 무역이나 무역 클레임이나 계약 관련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역협회에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건강보조식품을 FDA 인증을 받았는데, FDA 인증받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롭고, 하지만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더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FDA 인증받았다라는 라벨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마케팅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안전한 식품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라벨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라벨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상담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러한 상담 케이스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이제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사항이 이제 국내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A사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실명을 이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수면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중이고, 이제 미국 FDA에는 이제 등록을 이미 마치신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 아마존에, 뭐 아마존이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굉장히 유명한, 거의 이제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애틀,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해 그 본사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입점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지사가 없기 때문에 영문 라벨에 소비자 상담 번호를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문 라벨에 영문 홈페이지 주소와 그다음에 CS 커스터머 서비스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도 될까요? 이제 국문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영어로 기재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그런 A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의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법적인 이슈를 따져봐야 되겠죠. 미국 내 이제 영토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경우, 당연히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내용들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라벨에 영문 홈페이지 주소, 자, 한국에 있는 영문 홈페이지 주소랑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메일 주소, 한국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도 문제가 없을지. 당연히 이제 이메일 주소는 온라인이니까 한국 주소냐 아니냐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영문 홈페이지 주소와 이메일 주소만 기재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게 이제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신 A사에 저희가 미국 법전을 찾아봐 드렸습니다. 제21편 USC 타이틀 21 음식 및 약물류 관련된, 건강보조식품 관련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라벨에 책임자가, 그러니까 책임자는 이제 회사 담당자가 되겠죠. 해당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미국 내에 있는 주소, 도메스틱 어드레스라고 하는 미국 내에 있는 주소와, 또는 도메스틱 폰 넘버, 그러니까 미국 내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그 식품은 부정 표기로 간주된다라는 규정을 찾아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법전 제21편을 보면 미국 내 주소와 미국 내 전화번호를 꼭 포함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전에 질문 주셨던 A사의 질문은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한 경우죠. 파악을 했는데 우리는 미국 내 주소가 없고 미국 내 전화번호가 없는데 그냥 한국 회사 홈페이지랑 한국 회사 이메일, 그 커스터머 서비스 이메일 주소 올리면 안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 규정을 찾아드린 겁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미국 법전 제21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규정 및 법규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미국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경우는 FDA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은 이후에 건강보조식품 라벨에는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미국 내 전화번호와 또는 미국 내 주소를 꼭 포함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거나 어떤 이제 뭐 이메일로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뭐 클레임을 제기를 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이제 노인분들, 뭐 그리고 뭐 어린 아이들도
있겠고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화를 하고 주소가 있으면 뭔가 이제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안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직접 뭐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겠고. 그래서 A사의 경우는 건강보조식품을 미국에 판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미국 법전 20일 그 타이틀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미국 내 전화번호랑 미국 내 주소를 기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을 드렸죠. A사가 미국 아마존의 건강보조식품 아무리 온라인으로 쇼핑몰로 이렇게 뭐 미국의 창고에 이제 납품을 해서 뭐 아마존으로 구매하는 소비자한테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뭐 마케팅을 잘하고 매출을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주소 또는 이제 전화번호를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라벨링 그 제품의 뭐 표기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팔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를 우편물과 소포를 받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겠죠. 그런 방문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점 뭐 어떻게 보면 뭐 PO 박스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PO 박스는 이제 우체국에서 번호를 그 우편함을 사서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장소라고 이제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결국은 이제 목적은 어떤 사람이 부작용을 가지고 찾아가서 항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주소지나 전화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미국 지사 설립이나 자회사 설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제 무역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중국 같이 이제 큰 시장, 조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시장이 크죠. 소비자들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활로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우선적으로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장에 진출할 때 그냥 거래만 한다. 우리의 어떤 상대 거래 업체랑 물건을 주고받고만 한다. 이러면 이제 국제 거래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또는 계열사를 설립을 해서 수출 수입 관세 관련된 업무까지도 같이 이제 우리끼리 미리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공정거래법에만 저촉이 되지 않고 다른 이제 미국법, 한국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절차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법인 설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셔서 간단하게 법인 설립하고 비즈니스 계좌를 설립해서 자본금 송금하고 그런 절차들이 거의 뭐 아무리 많아도 뭐 500만 원이 넘지 않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자본금을 생각을 하면 자본금은 당연히 이제 송금하는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법인 설립하는 거는 보통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로 이제 진행을 하고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계좌를 오픈을 할 때 뭐 대리인을 임명을 하고 출장을 가고 뭐 이런 정도의 비용 정도 그리고 뭐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 미국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 뭐 누군가를 이제 대리인으로 임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소셜 번호가 없어도 사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EIN이라고 하는 미국 국세청 번호인데 납세 번호인데 그러한 번호를 받게 되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받아서 미국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까지 그런 제반 작업을 하는 것까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300만 원 내외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과정,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또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해외에 뭐 싱가포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저희 국제법무팀의 정보에 이제 연락을 주셔서 간단한 상담만이라도 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상을 이제 미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무역거래 관련된 실제 무역협회 상담 사례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고 자문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이제 무역 거래 관련된 상담 케이스를 자주 이제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거의 하루에 2-3건 정도의 상담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거의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상담 사례들이 많아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해서 뭐 대중에게 이게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쉬운 자문 사례들을 좀 풀이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무역 거래 관련된 이제 FDA 라벨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